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발표되고 나서 이번 주, 그러니까 13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바로 이틀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도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사실 매크로적으로 지금 시장의 불안성을 가중시키고 있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마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좀 어느 정도 했죠. 지금 현재 해놓은 상황이고, 정확히 시간으로 봤을 때 7월 13일 9시 반 한국 시간으로 요 시간에 CPI가 발표가 돼요. 근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어요. 뭐 아시겠지만 4월달, 뭐 5월달, 6월달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이번에 예측치가 8.7인데 8.7을 상회하냐 하회하냐에 따라서 25, 26에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8일 날인가 그때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금리가 발표될 텐데, 그게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가장 큰 분수령이 이 7월 13일 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매크로적으로 더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게 사실은 이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10일 날 러시아 11일부터 독일의 가스 공급 중단, 유럽 에너지 재앙 덮치나. 그래서 공사 완료 후에도 밸브 다시 열지 않을 수 있어. 밸브를 여냐 열지 않냐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냐 안 되냐. 딱 그러니까 FOMC 전까지도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미온적인 상승과 또 하락을 지속적으로 계속 일으킬 만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는 7월 11일 날 새벽 3시에 나온 건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계산기 두드린 푸틴의 노림수. 이거를 기자분이 이거를 헤드라인을 직접 쓰신 건지, 본인의 생각을 쓰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해외 외신에서는 벌써 이런, 뭐 지난주부터 사실 이런 뉴스들이 바론이라든가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 뉴스 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지도 않았고, 별로 뭐 두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내용을 보면 IEA, 자, 사무총장이 유럽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하는 경우 대비해야 불안감을 더 극대화시키죠. 이런 요소가.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코인 관련해서인데, 비트코인 황소 마이클 세일러가 이더리움은 분명히 보안이다, 증권이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뭐 SEC 의용장도 아니고 아니면 CFTC 위원장도 아니고 법에 관련해서 규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분의 이제 개인 견해를 그냥 피력을 한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증권이다라고 이제 피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기에 상품 빼고 나머지 증권으로 치부되는 것들은 유가증권이며 모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니까 이런 견해를 이제 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상품과 증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거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아마 XRP가 될 거예요. XRP가 근데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숨이 막히고 고구마를 10개 정도 먹고 물 한 모금, 우유 한 모금 안 마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일 텐데, 뭐 결론이 나긴 나겠죠.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치부를 했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명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채굴에서 자 포스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품에서 증권이다라는 뭔가 경계선이 뚜렷한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걸 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마이클 세일러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세계적인 지금 현재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여기 보면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명으로 구성된 그룹의 다자주의 정신을 실천해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G20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뭐 했다라고 하시네요. 이 어르신께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발언은 요런 발언들 있잖아요. 요런 발언들.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할 이거는 기존에 미국이 했었던 발언 아닌가요? 특히나 G20 회의, 뭐 G7 회의 이런 데서. 근데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이 경찰 국가로 나서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로벌 리스트들이 어떤 비하인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 완급을 조절하면서 뭐 그들만이 그리는 장기 말판이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전부 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예측해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런 말들을 아마 국제 회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아마 중국이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 그거는 뭐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서 뭐 중국이 패권이냐 패권 국가냐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세금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국민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부자 증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나 아니면 뭐 법인세나 이런 거는 왜 줄여주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진짜 특정 초엘리트 기업들 빼고 나머지 어중간히 연봉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세금을 진짜 적게 내는 사람들은 초극빈층, 완전 최하위층.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년에 1200만 원, 1500만 원 안짝으로 버시는 분들 있죠. 그분은 세금을 엄청 줄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세금 내다가 진짜 이거 인생 끝나는 게 아닐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가스관을 잠겨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4차 산업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유럽 자체가 유럽이란 나라. 근데 여기 보면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인데 글로벌 탑 500개 기업에서 14개 기업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허접하다. 독일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에서는 과연 어떤 국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IMF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머징 국가들이 치고 나갈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동과 서가 바뀌고 극이 바뀌고 뭐 여러 어떤 대전환의 기로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트윗을 보다가 두 분 정도가 이거를 올리셨다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중요한 어떤 뭐 정보는 아닌데 그냥 여기 이제 코인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성전자 14시간 전 여기 써 있는데 삼성 퇴직한 초고위 땡땡과의 인터뷰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조직사회 뭐 한국의 기업 문화, 삼성 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질문자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이 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고 저쩌고 실체가 있니 없니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한다. 코인에서 돈 번 사람 많다. 재벌도 나왔다. 돈이 간다는 말이다. 돈이 몰려간다는 얘기죠. 기관 투자가들도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지금 어느 순간에 사모으고 있을 거예요. 개인들은 지금 지쳐가지고 야금야금 팔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어떤 그 인터뷰였던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 영상인가? 이 메타사에서 올 10월에나 11월 달에 프로젝트 캠브리아를 이제 그래서 이게 오큘러스 퀘스트 2 프로라고 칭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오큘러스 퀘스트 1과 2와 극명하게 기술적인 차이가 진보돼서 나오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급으로 아마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책정돼서 아마 시판이 될 텐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게 되게 멀었다. 상거래 활동하고 이게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려면 내가 죽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 가상현실하고 접목해서 이커머스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코인 투자 했었을 때 2016년에 제가 글을 쓴 게 있었거든요. 제가 예측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커머스와 메타버스가 융합돼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생각보단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이 기기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진보됐냐면 여기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 고글을 쓰잖아요. 이 VR 기기를 쓰면 이 얼굴 표정이 있죠. 얼굴 표정이 가상현실에 그대로 웃는 모습, 우는 모습, 화난 모습이 그대로 표출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엄청나게 진보된 거고 실제로 6월 22일 날 메타가 EMEA라고 해서 이 이벤트에서 소셜 커머스 시스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이벤트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위한 첫 메타 커머스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메타 커머스가 뭐냐면 이커머스와 메타버스를 섞은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소비자 행동과 기대치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은 일상 업무에서 사회적 경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결제의 채택은 사람들이 브랜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수한 방법을 가져왔다. 그래서 서서히 이벤트를 지금 이커머스를 융합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고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직접 샀어요. 예전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그게 엊그저께 같아요. 시간이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빨라진다는 걸 이제 몸소 느끼는데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쇼핑했다가 온라인으로 들어갔다가 자 온라인에서 우리가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뭐 요런 거 티몬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결합이 돼서 메타버스와 결합이 돼서 메타커머스에서 우리는 이 VR 기기를 쓰고 쇼핑을 하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사람과 만나고 요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는 거죠. 프로젝트 캠브리아가 출시가 되고 애플사에서도 VR 기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2023년에.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더 아마 보편화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메타가 아마 VR 기기를 출시하는 거랑 애플사가 VR 기기 출시하는 거랑 이 완전 급이 틀리거든요.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 사실은 애플사기 때문에 더 아마 가속화시킬 확률이 높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NFT, 뭐 하여튼 뭐 요 메타버스 상에 들어가서 셔츠를 고르고 사고 페이로 또 코인으로 결제하고 이게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됐는데 그렇고 제가 뭐 이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거리감이 너무 있다. 지금 코인 시장은 별 볼 일 없는데 말도 안 된다. 너무 붕 뜨는 거 아니냐. 너무 멀리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게 2016년, 17년, 18년 그랬었어요. 그때 코인 가격하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떤가?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까? 조금만 버텨봐요.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버티신 분들은 분명히 인생 바뀝니다. 자, 세금은 물론 많이 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코인 안 오르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나중에 얼마나 뜯어갈까? 저는 이제 그게 두려워요.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한국에 살게 되면 코인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다 이거 거래됐던 거 개수 개인적인 거 다 파악해서 리스트 작업을 해서 다 올려야 될 텐데 과연 거기에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 그게 가장 걱정이네요. 사실은 코인 가격 안 오르는 거 걱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밥을 먹다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여기 로봇이 직접적으로 이제 아메를 직접 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한다. 뭐 요런 커피숍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요런 내용들 닭을 직접 튀겨가지고 판매를 한대요. 근데 제가 이게 간단한 작업 같지만 사람이 하기에는 더울 수도 있고 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간당 어떤 그 페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단적인 예지만 바리스타와 뭐 치킨 가게에서 근무하시는 사장님들, 아르바이트생하고 국한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산업에
다 보편화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속화돼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 옆에 올 수도 있어요. 그 뭐지?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가 알기로 G90이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레벨 3단계 먼저 시판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60km 제한을 두고 시판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2023년 초에 G90부터 해가지고. 그럼 2024년, 2025년이 되면 레벨 5에 근접하게 분명히 출시가 될 텐데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뭐 배달하시는 분 아니면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국한된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왜 코인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지금은 인지를 못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인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무 바이든 시진핑 몇 주 안에 대화 있을 것.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인데 지난달부터 이 얘기로 계속 사람들을 낚시를 계속했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 폭락장을 계속 이끌다가 어느 순간 극정모 타결, 극정모 성사, 뭐 미팅 성사 뭐 요런 얘기가 뉴스에 아마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바이든 시진핑 몇 주 안에 대화 있을 거. 이 왜 그럴까요? 대중 관세 또 있고 또 하나 바이든 중간 선거, 시진핑 3연임.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만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나마 금융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마지막 찬스다. 올해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뉴스는 나중에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마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힘들 내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